안녕하세요. 유용식TV의 유용식입니다. 오늘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반박하는 내용을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타이틀이 이철희 민주당 조국 정국의 대통령 뒤 숨기만 노쇠하고 낡아라는 타이틀로 이철희 의원의 그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요번에 이철희 초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죠. 조국 사태 후에도 사회 공정성을 젊은층이 묻는 건 당과 정부 책임인데 뭔 일 있었어? 라며 안이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또 당대표 사과 등 심기일전은커녕 야당복이 있어서 내년 총선이죠. 내년 4월 달에 있는 총선에서 이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무책임 태도 임하면 국민들 총선 때 매서운 회초리 들 것, 당직 개편 등 통해 원팀 벗어나야, 이렇게 주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철희 의원께서 20대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하셨죠. 국군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계엄령 문건 등을 파헤치는 기무사 개혁을 이끄셨고, 또 원내 수석 대표로 일하실 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주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요번 이철희 의원께서 요번 조국 사태 9월 10월 달에 있었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셨죠. 민주당이 대통령과 청와대 뒤에 숨어서 일종의 무능을 숨기려고 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로 임하였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는 책임의 상당 부분이 이해찬 당대표에게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셨다고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86세대죠. 586세대는 청산 대상이 아니나 그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고,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방금 보신 자료 화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서 이철희 의원이 생각하는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철희 의원님께서 이번 조국 사태에 있어서 이해찬 당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민주당이 늙고 노쇠해졌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먼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면서부터,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는 그 시점 60여일 동안이죠. 그리고 30여일 동안 법무부 장관 직을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검찰 개혁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하는 당일날 검찰은 전격적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직을 맞죠. 거기서. 그리고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딸과 아들, 그리고 참고인 조사, 수백 명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 가운데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개혁의 그 가치만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정경심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기소 때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은 그 딸과 아들에 대한 압박에 못 이겨서 법무부 장관을 일찍 사퇴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 그 행정부에서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 시행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규칙들을 바꾸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세력들, 반검찰 세력들은 그 후임으로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후보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두세 명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공격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버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결론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너무나도 잘 버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최선의 그 행동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국 말고도 조국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꼭 조국이어만 했느냐 그런 물음을 하시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버티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철희 의원님의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개념 정의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번 조국 사태는 바로 군단급의 전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철희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면은 마치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전쟁에서 전쟁을 치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졌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국 전 장관은 군단장이었습니다. 군단장. 우리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국무위원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최고위원회에서부터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군단장급 그리고 이제 이해찬 당대표님과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총사령부 그리고 이제 그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군단장, 3스타, 그러니까 그 친위 군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군단급 전투에서 요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그리고 가족들이 그 전사한 것도 아닙니다. 예? 전사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많은 피를 흘렸고 또 요번 군단급 전투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조국 사태는 목표를 승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승전을 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현 위치와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민주당과 그리고 진보 진영의 병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병력의 사기는 어느 정도이고, 군수물자, 군자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크게 내년 4월 달이죠. 21대 총선.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 전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예? 그러한 것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둘째, 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유한국당, 조중동, 문화, 매일, 한경, 그리고 SBS, JTBC도 요번에 그쪽으로 넘어갔죠. 예? 그리고 이제 정광훈, 장경동, 보수 기독교 세력들, 그리고 우리공화당, 예? 이 보수 세력들의 병력은 어느 정도이고, 군자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보급선이라든지 전략 전술은 어떤 것들이 있고, 예?
요번에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군단급의 전투를 치렀는데 저쪽은 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올인. 예? 그것이 우리가 이제 크게 제가 이제 승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승리한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인데 저쪽은 이제 그 황교안 총사령관이 이 머리가 아둔해가지고 그 3월 달부터인가요? 계속적으로 장외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 중앙당의 그 군자금이 앵꼬가 났습니다. 앵꼬. 그리고 이제 지역당에서 3,400명의 동원 집회를 하다 보니까는 그 지역 그 당협위원장들이 내년 그 총선에서 써야 할 군자금과 병력, 군수물자, 예? 전략 전술들이 다 노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저쪽 보수 진영에서 요번에 이제 그 승리를 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광훈 목사, 예? 전광훈 목사가 이제 그 집회 때마다 헌금 봉투를 들고서 헌금을 걷고, 예? 자기 뒤에 그 황교안, 나경원,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예? 김용민 그 평화나무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전광훈 목사는 빤스 목사, 그 전에 이제 부흥사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한 사람 뒤편에 서가지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뒤에서 꼬북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어제도 그 전광훈 빤스 목사가 그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죠. 이 자유한국당 이 총사령부가. 예? 아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그거야 뭐, 적들이 이제 잘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국 군단급 전투에서 우리가 비록 조국 군단장을 잃었지만은 이런 것도 아니죠. 뭐 요번 사법부 판단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번 군단급 전투에서 민주당 당대표이신 이해찬 사령관과 부사령관 이인영 원내대표는 참전을 할 수 없었죠. 왜? 군단급 전투였기 때문에. 지금 내년 4월에 있는 그 21대 총선 그리고 수많은 군단급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해찬 당대표님과 민주당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